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FOMC는 뭐 대충 예상을 했지만 어제 결과들은 시장이 뭐 특별히 실망한 것도 없고 환호한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시장은 혼조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연준이 시장에 판을 깔아줬다? 이게 정답인 거죠.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월 1,200억 불 정도씩 그 채권을 산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7개월, 내년 12개월, 19개월. 2022년도 1월로 계산하는데 18개월. 12월이면은 거의 30개월. 상당한 그 유동성을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 시장 연준이 판 깔아줬는데 미국이 안 가는 게 웃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다시 가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그런 과정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지금 16%대에 있어요. 원래 13%라고 그랬는데 통계 오류가 약 3%가 났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면 16.3% 이렇게 나오죠. 몇 달 전만 해도 완전 고용 3.5% 정도에 있었던 미국 시장으로서는 이 코로나 한 방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일단 시장 상승에 판을 깔아준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연준이 판을 깔았는데 중국이나 유로존이나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전혀 못합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진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이제 시작해갖고 얼마 오지 않은 자리일 수 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형 악재가 나오면 뭐 시장은 붕괴가 되겠죠. 이제 더 쓸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나올 만한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많아 죽겠는데 무역 분쟁은 무슨 말로만 하는 겁니다. 지수 올리고 경제 살아나고 실업률 낮아져야 정말 그때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수면 밑에 있던 큰 빙산이 올라오겠죠. 그 전까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할 사항이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코스닥과 나스닥. 무슨 말이냐? 시장의 주도자가 다우하고 거래소가 아닙니다. 코스닥과 나스닥의 방향을 보면 다우와 거래소가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결국 따라 올라와서 2200까지 왔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또 코스닥이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우가 안 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우는 나스닥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우를 보면 약간 저항대에 맞은 건 사실이에요. 저항대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봉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뚫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월봉에서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스닥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보시면 아주 중요한 추세선을 타서 가요. 무너질 뻔한 자리를 2번 더 연장해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고점, 코로나 전의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 아직도 갈 날이 많아요. 뭐 어제 십자도지 나왔으니까 조정이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할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전제. 연준이 판을 깔아줬어요. 2년간. 자, 2년간 한번 놀아봐 하고 판을 깔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조정이 들어오면 진짜 대박이죠. 그렇지만 조정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연준이 돈을 유동성을 회수를 안 하겠다는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질 거 생각한다? 굉장히 힘들죠.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런 판단 미스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조 정도의 손해가 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리는 조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금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조정을 논한다?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벌써 전고점을 돌파해서 간 걸 봤을 때는 다우는 잠깐 힘을 비축하는 정도다. 우리나라 오늘 지금 1.4% 코스닥 오르고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 많이 사고 있죠.
물론 오늘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어제 그제 계속 사고 약 5조 정도 샀어요. 그들이 왜 선물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 때문에 이 콘텐츠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이번에 만기가 지나면서 콘텐츠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5조 이상 샀기 때문에 현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와서는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이제 나타났다. 그거를 미국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우를 지금 보지 마셔라. 나스닥을 보면 미국과 우리가 똑같은 양상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은 조정이 쉽지 않다. 물론 악재가 터져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전고점 돌파해서 그냥 쭉쭉 뻗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서 시장은 상승 마인드가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달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마 지난주, 이번 주였나요? 제가 고백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수급과 포지션이 안 맞아서 고생을 했다. 원달러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원달러가 어제 그제 약 10원 넘게 하락했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만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수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 반영될 거예요. 오늘도 지금 1190원이 깨졌어요. 원달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115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봉상에서 5일선과 21선의 데드가 아니라 21선과 61선의 중장기 이평선이 데드가 났어요. 좀 있으면 121선도 5일선이 지금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5일선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5일선이 지금 다 뚫었어요. 200일선도 내일이면 뚫어요. 21선이 20일 파란색이 60일선 뚫었어요. 그러면 이거 또 내려오죠? 그럼 20선, 120선, 200선 또 뚫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돌아서 우상향을 가려면 어디쯤 내려와야 될까요? 대충 그림이 나오죠. 이 저점까지는 와서 여기서 바닥을 디디는 작업을 해야 5일선이 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원달러는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들어오길 바라는 건 너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었으면서 만기라는 속성 때문에 정말 고민을 했던 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수급적으로 전혀 맞지 않았고 포지션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만기 전주인데 왜 안 맞지? 이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뷰를 확 바꿔버렸죠. 관망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밑으로 사더라고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상방 유지의 관망. 그러면 그냥 구경입니다. 구경하는 상태에서 관망을 풀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원달러가 달러 약세로 돈을 계속 찍어내는 미국 입장에서 그 돈이 미국에서 달러 약세에 상관없다고 했어요. 달러 약세를 왜 할까요? 거기서 답을 제가 얻었어요. 위안화 약세를 강세로 돌리는 방법은 달러밖에 없죠. 달러가 약세가 돼야 위안화가 강세로 갑니다. 얼마 전에 위안화가 7점 얼마가 넘어가네 만 했는데 결국 다 내려오잖아요. 결국 달러 약세는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미국에 돈 찍은 돈이 다 어디로 들어올까요?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원달러 당연히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경상수지 둘째치고 차라리 이참에 주가라도 많이 뛰자.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주가가 뛰면요. 희한하게 기업도 삽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 시장이었거든요. 과거 사례로. 물론 과거에는 주가가 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주가가 너무 안 좋은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원달러 지금 하락은 주가의 상승이 맞죠.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오늘 안 올라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만기 때문에 누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실수죠.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개미 투자나 동학개미 입장에서 물량을 삼성전자 팔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잘못하는 겁니다. 전고점 넘어갈 수 있죠. 아시겠지만 어저께 미국장 상승은요. 애플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 시장의 주도주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2200이라는 지수는 뚫을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 될 것 같다. 아시겠지만 코스닥도 얼마 전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유동성 랠리가 시장에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원달러의 하락이 필연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거는 결국 주가는 그냥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외인들이 이때까지는 차익 매도를 했지만 비차익에서 매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 번째로 2200 뚫을까? 자,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길일 거다. 제가 지난번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야, 이게 뚫을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월봉에서는 뚫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우하향은 무조건 뚫려요. 우상향이 안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봉의 우상향은 월봉의 우하향 중에 우상향이 또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치로는 새롭게 나옵니다. 그 목표치는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눌리는 이 시점이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못 사는 사람한테 기회일 거다. 기다리는 조정이 쉽게 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옵션 상으로는 굉장히 포지션 상으로는 약간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 모습, 시장에서 가고자 하는 힘이 느껴지는 이 시장에서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상태를 본다면 2117이 이번에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이었는데 이거 돌파되면 뭐 더 이상 조정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물론 뭐 악재 같아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고 현재는 상승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접근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연준에서 좋고 그것이 시장상에서 원달러를 강세로 가져간다면 여기서 우리는 상방을 더 외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저희가 지금 이제 언택이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언택 관련해서 언택의 오해와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이며 실제 산업이나 영향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투자자들은 뭘 주목해야 할 것인가. 내일 저희 시장공감텐 10시 20분경에 딥사이트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내일 시청해 주십시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